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 올해 모두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 스타트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했던 때였는데요. 이때 이후로 진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져서 어디까지 빠졌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켰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지지해 놓은 구간을 스탑로스 라인 전부 다 깨고요. 딱 마지막 스탑 라인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입니다. 딱 4시간 단위로 여기를 정확히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폭락이 일어났던 그때의 저녁 8시 봉이었는데요. 8시부터 좀 반등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스닥을 보기에는요, 제가 그린 최후의 지지선을 맞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의 조정이 얼추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발 딥시크의 여파가 지금 당장 제 눈에 보기에는 증시 자체를 하락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순간적인 가격 조정을 이끈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되며, 지금 당장으로서는 전반적인 나스닥의 제가 보고 있는 기술주들이 하방보다는 상방 베팅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21,550 부근에서 단기적인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2850까지 온다 하더라도 여기 굉장히 강력하게 한 번의 유효 반응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21,700에서 21,800 부근 여기 저항대 있죠? 여기를 넘는다면 저는 조정이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4시간 봉에서 지켜주면서 장대 양봉을 뽑은 기준점인 21,250은 지키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차트 자체를 좀 괜찮게 보는 이유는, 지금으로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요거 저항을 맞았으니까. 그렇지만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내려왔다가 강하게 양봉을 몸통으로 이것을 돌려주었고요. 이렇게 4시간 봉상 푹 찍인 모양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끌면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강하게 주고 끝내실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2시간 봉 또한 마찬가지죠. 푹찍.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 있는데요. 저는 이 볼린저 밴드 밖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RSI도 과매도 상태에서 들어오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양봉의 몸통이 위치해 있을 때를 상당히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지점이 나왔을 때 차트상의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봉, 2시간 봉, 4시간 봉 모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 선물이 단기적인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미국 증시를 볼 때 저희는 QQQ, TQQQ를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QQQ와 TQQ로 본다면, 자, QQQ도 보세요. 이전에 510이라는 구간이 이 상승의 시초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넘겨야지 지금 이제 나스닥 QQQ가 조정을 끝내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전에 이제 1월 중순쯤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여기 넘기고 쭉 상승이 나와졌죠. 그리고 이번 하락 때도 510을 정확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락할 때는 하락을 했지만 지킬 부분은 다 지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나스닥 선물상에서는 조정이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QQQ와 TQQQ는 아직 주요 저항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TQ와 QQ의 경우에는 QQQ 기준으로 520을 지켜주면서 522에서 523 정도의 이 저항 있죠. 여기를 1차적으로 넘어줘야 되고 2차적으로 527 부근을 넘게 된다면 QQQ, TQQQ 또한 조정이 끝났다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QQQ를 같이 보는 게 높습니다. 자, TQ도 보겠습니다. TQ 또한 이 77을 단기적인 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이 77에서 굉장히 강한 유효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TQQQ 기준으로는 86 이 부근을 넘어준다면 조정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 82 정도는 지켜주면서 상승을 지속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속설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다 뜯어보고 느낀 점이, 어제 영상을 못 찍은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급락이 나왔을 때 딱 이렇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봉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은 봉이었습니다.
요즘 설 연휴라 유독 좀 아픈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일하다 잠을 많이 못 잔 관계로 어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더 꼼꼼하게 차트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속슬의 4시간봉입니다. 저는 속슬 그리고 USD, 엔비디아 반도체주 3개 모두 다 지금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롱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5 여기 저가 있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속슬의 중장기적인 뷰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르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상방을 두드렸으나 박스권 상단부에서 모두 다 맞고 하락을 해버렸고 특히 이번에는 여기 페이커 주고 쭉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브리핑을 했을 때는요, 이 33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33을 깨는 봉이 나왔지만 그 당시 마지막 브리핑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1차 스탑을 깨긴 했지만 그래도 뭐 30일 정도 위에서만 주가가 논다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 속슬은 그냥 깔끔하게 30일 그러니까 1차 스탑 넘어가면 그냥 잘라버리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정말. 자, 어쨌든 속슬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상단부를 두드리고 있는데 거기를 지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에서 꽤 오랫동안 버텨줬거든요. 이전에는 여기 닿자마자 하락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거 박수 뚫기도 하고 이 근처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주긴 했습니다만 다시금 쭉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발 뭐 딥시크 반도체 이런 거 여파가 그게 설령 그렇게 증시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더라도 반도체 자체에는 지속적인 악재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이 오랫동안 행보해왔던 이 박스권의 하단은 순식간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페이크아웃을 주고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속슬의 경우에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며 중장기적인 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중장기적인 뷰 같은 경우에는 저항대 있죠. 27, 29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여기서의 가격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잘 넘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잘 넘어준다면은 속슬이 다시금 여기 페이크아웃을 주고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재차 막힐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고 속슬 같은 주식은 저는 철저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요즘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속슬은 대충 저점이 나왔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진입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발산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차트 모양도 있긴 한데 요즘은 제가 패턴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볼린저 밴드, 이평선 이런 것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볼린저 밴드 모양을 보여줍니다. 1시간봉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강하게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쭉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일종의 저점이 얼추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USD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슬, USD, 엔비디아 전부 다 보고 있던 구간을 깼어요. 깨고 한 번에 쭉 내려왔습니다. 특히 USD나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그래도 주가가 위치해줬는데 여기를 한 번에 깨버렸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더 유리한 구간이라 생각하며 USD의 경우에는 저점을 50일로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1차 저항이 62.5, 2차 저항이 68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 반등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요. 이미 여기서부터 한번 튀어오른 주식이잖아요. 보시면 거의 한 12%, 13% 들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더 상승이 좀 더 유리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몰빵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라면은 여기서 반, 그 다음에 시드를 여기서 반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내려오더라도 추가적 상승의 가능성, 이 저항을 한 번은 터치를 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USD와 엔비디아는 뷰가 모두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 그리고 엔비디아는 자 내려오면서요, 이 빗각 근처 라인에서 반등을 좀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굉장히, 제가 만약에 어제 좀 체크를 했다면 여기서 끝났으니까요. 이 봉이 이제
반등봉이었는데 이거를 체크했다면 좀 좋았을까, 너무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쭉 확인하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았고, 제가 1만 유튜버로서 잠을 줄이든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여기 116.79, 그냥 117이라고 할게요. 자, 117이 단기적인 저점이 된다. 그리고 여기 135 부근, 그리고 141 부근, 여기서 저항의 가격대 반응을 확인할 것입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저항 나오고 다시금 밑으로 쭉 가버리는, 진짜 그 딥시크 여파를 받는 하락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게 퍼드 뉴스였을 뿐이고 다시금 쭉 올라가는 상승을 볼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봉상으로 본다고 해도요, 이게 이봉 다음에 다음 봉이 쫙 말아 올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NVDL로 본다면 제가 NVDL 작도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NVDL은 46.5 단기적인 저점으로 보겠으며 1차 저항 63, 2차 저항 71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테슬라랑 애플 보고 끝낼 건데요. 자, 테슬라의 경우 저는 지금이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이틀 전이 주가가 요렇게 위치했을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이랑 여기랑 이렇게 이분할해서 넣는다면 상당히 손익비가 좋다고 생각한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틀 전에 들어갔던 것보다 지금이 평단이 좀 더 낮아지겠죠. 테슬라는 그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지킬 부분 다 지켜줬습니다. 보시면 이 귀신같이 저희 마지막 스탑 라인인 355에 딱 걸려서 주가가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윗꼬리까지 쭉 달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괜찮게 봅니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전엔 계속해서 포지션을 잡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거 보고는 제가 포지션을 잡고 싶어졌는데 네, 애프터 장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장 열면 그때 좀 TSLL 좀 소액 매수를 해보든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이 불안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탑은 잡아야 됩니다. 저희 스탑 기준은 여기 4시간분 몸통으로 이렇게 깼을 때입니다. 395고 테슬라는 지금 거의 횡보기 때문에 저희 스탑 라인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저항만 제가 여기 412 정도로 이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 목표값은 412, 2차 목표값은 425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개별주도 모양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강하게 뺐지만 지금 1시간봉 그리고 2시간봉 이런 거 단위로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쑥 들어오면서 밑골이 이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거의 미국 증시의 모든 주식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훨씬 더 우세한 장세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또 10몇 %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1시간 볼펜 이런 거 차트 돌려보면 거의 다 볼린저 밴드 중단선 22평 이런 거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부가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분할로 한 번, 그리고 이전이 저점 2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의 진입이 괜찮아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것은 반도체주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항대에 제 가격 반응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제가 마지막 브리핑에서 차트상 이미 저점이 나온 것 같다,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 같다, 조심스레 219.4를 단기 최저점으로 잡겠다, 230 돌파한다면 단기 투자 상방으로 돌린다. 네, 여기 229.38, 여기 219.4가 단기적인 저점이 되면서 쭉 위로 차트를 잘 들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1차 저항 맞았죠? 맞았다가 여기 제 스탑 지켰죠? 쭉 올라졌죠? 그리고 여기도 저항 뚫었다가 리테스트 해줬죠? 제가 보는 봉 뭔지 아시죠, 여러분? 리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런 양봉을 제가 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서 지금은 저희 2차적인 저항 구간에 맞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의 차트, 오늘의 주제 애플 실적 발표 차트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저는 애플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차트상에서 지금 단기적인 저항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쭉 잘 올라줬다가 그 나스닥의 하락에도 다 버텨줬다가 지금 2차적인 저항, 제가 걸었던 거 237 부근을 지금 막고 약간의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런 식으로 윗골이 길게 나 음봉을 뺐습니다. 얘랑 거의 데칼코마니 아닌가요? 대칭이죠, 대칭.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정의 시작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애플이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애플이 실적 발표가 트리거 돼서 나오는 조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차트에서 힌트를 준다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240이라는 구간은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 4시간봉 볼린저 밴드의 상단, 그리고 제가 잡아놨던 2차 스탑라인 근처, 2시간봉에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다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버티다가 밑으로 들어온 구간 등 여러가지 근거가 겹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근거가 겹칠 때는 좀 그 확률이 맞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애플이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올 것이며, 그 조정의 트리거가 지금으로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곧 애플 실적 발표일인데 지켜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단기적인 저항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약간의 절긴 하더라도 다시금 상승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으로는 여기 저희 1차 저항 라인 있죠, 230에서 225, 여기는 뚫었기 때문에 보세요. 자, 여기서 유효 반응 나왔죠, 여기서 유효 반응 나왔죠.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즉 주가가 이 위에서 논다면 일단은 좀 저항에서 좀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것이며, 그래서 1차 조건은 230에서 225라는 이제는 지지가 되어버린 이전의 저항라인 위에서 주가가 놀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240 있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2시간봉 또는 4시간봉 몸통으로 돌파를 해줄 것,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양봉을 하나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것이며 다시금 애플이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 최의 지지선 받고 올라갔다. 저는 나스닥 조정이 끝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21,700 넘는다면 급락 조정 끝난 것이며, 이번에 조정 또한 그냥 행보의 일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롱이 우세합니다. 21,250 지키면서 상승을 이어나가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겠고, 그런데 나스닥 선물과 QQQ가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QQQ가 조금 더 차트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QQQ 기준으로 본다면 527 부근을 넘는다면 조정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겠다. 그리고 QQQ 527이 TQ로 지점 86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진다면 조정이 거의 끝났다. 단 전제 조건이 TQQQ 77을 꼭 지키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단기 저점으로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TQQQ 여기 77,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지지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속슬은 참, 네, 박스 상관이라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1차 스탑 깨고 쭉 뺐고요. 솔직히 앞으로 속슬은 제가 1차 스탑만 건드리면 좀 버리는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대충 그러나 저점이 나왔다고 본다. 중장기 추세는 저항대 근처의 가격 반응을 봐야 알겠으나 단기적으로 상승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 여기 확인을 해주시고 주요 저항과 스탑로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USD와 엔비디아 모두 다 같습니다. 반도체주 힘이 좀 약해지긴 했으나 그래서 저항과 스탑로스 확인하시고, 엔비디아는 제가 엔비디아로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항과 스탑로스 라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재차 하락 나오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재차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요, 저는 이 116이랑 부분에 온다면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여기 오고 꼬리로 여기까지 뺀다면 이거는 이 매수 기회입니다. 네, 단타로든 뭐 장기로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는 이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저점 부근, 그리고 빗각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익비가 매우 좋은 구간이라고 보면 지킬 부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스탑라인, 그리고 TSLR도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애플,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조심스레 애플 실적 발표 하방을 예측하겠습니다. 만약에 낙폭과대로 인한 상승분을 위해서 단기로 들어갔다면 지금 구간에서 일부 입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 주요 저항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가지 근거로 인해서 조정의 근거가 겹치기 때문에 애플 조정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조정을 단기로 끝내고 추세를 다시 상방으로 돌리기 위할 수가 있는데 조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위로 위치할 것, 두 번째 240 빠르게 넘어줄 것.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원가스탐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